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관련돼서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바로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라고 하는군요. 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이제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까지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해솔 세무회계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택자금 공제 대상으로는 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랑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비용 상환액, 네. 그리고 월세 공제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 기준에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비용 상환액은 소득공제에 해당되고요. 네. 월세액은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네, 이 월세공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네. 도입 당시에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시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분들에 대해서 그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2013년도부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 월세액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에 대해서 한도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그 공제액 합계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 이자 비용 상환액까지 합산되게 되면은 상환 방법이나 상환 기간에 따라서 연간 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에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택 마련 저축 상품과 관련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택 마련 저축에는 이 청약 저축이랑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일반 저축보다 이제 금리도 조금 높고 그 소득 공제 혜택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소득 공제 혜택으로는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시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분께서 이 청약 저축 등의 그 납입한 금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납입액에는 그 연간 한도가 240만 원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 20만 원씩 청약 저축에 납입을 하고 있다면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라는 거는 이제 세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이 되신다면 세율이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그 최대로 적용될 수 있는 96만 원 소득 공제액에 세율을 곱하시면은 최대 한 14만 4천 원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분들도 청약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2월 말 현재 무주택자이시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그 은행권 등으로부터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으신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그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관한 그 소득 공제를 받은 이후에 네. 그 저축을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시면은 추징을 당하게 되십니다. 추징을 당하는군요. 소득공제를 받으신 이후에 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이 되셔서 그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아니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시게 되면은 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납입액 합계액에 대해서 그 6%,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6.6%를 곱한 금액을 추징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비용 상환 공제가 있습니다. 예. 말이 어렵네요. 네, 다시 말이 한번 어려워. 반복해 이게 주세요. 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네. 이자 비용 상환액 공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그 이자 비용을 공제해 주는 건데요. 요것도 요건이 이제 무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시는 세대주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세대주분께서 요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은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전용 면적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신 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일 이후로 3개월 이내에 네.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2013년 이전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시라면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이시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부동산 부분에서 연말정산이 13월에 보너스가 되려면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간 월세액에 대한 어,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월세. 네. 네, 월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그 주택이 일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요. 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근로소득자분들이시라면 월세액의 10%가 공제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12%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급여가 5,500만 원이시라면은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부동산 관련 공제 항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호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